네, 기업들의 그리고 국가별 이익 동향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. 유명간의 어닝스 리비전, 오늘도 유명간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일단 저희 지난주에는 서두에 신흥국, 선진국 할 것 없이 다 이익 추정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, 이번 한 주간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만한 건 어떤 거였을까요? 이번 주에도 역시 이제 하향 조정, 지난주 하향 전환이 됐고요. 네, 이번 주에는 그 하향 조정폭이 확대가 좀 커졌어요. 됐습니다. 네.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. 그래서 네.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대비로 봤을 때 한 1%가량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신흥국이 한 달 전 대비해서 3% 이상 하향 조정이 됐어요. 그러니까 3%요? 네. 네, 그래서 저도 이제 국가별로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. 네네. 제가 보고서에 이제 담고 있지 않은 이제 국가의 하향 조정이 좀 원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동유럽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폭이 좀 컸고요. 네. 특히 이제 헝가리가 한 달 전 대비해서 10% 이상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신흥국 이익 모멘텀 둔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커버하고 계시는 국가들 중에서는 뭐 여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없었다. 맞습니다. 네. 거죠?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내에서 보시면 중국이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부진한 모습이고요. 뭐 한국이나 대만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고 그러네요. 있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 선진국 내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0.1%가량 상향 조정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면 아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.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.2%가량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.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독일이랑 이제 영국이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유럽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기준으로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환해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걸 제하면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라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부진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주가랑 이익이랑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 사실 대부분 이제 이익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마이너스인 위치에 많이 왼쪽 하단에 좀 대부분의 국가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마이너스권인 영역을 계속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뭐 상대적으로 오른쪽 보시면은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익은 좋지만 센티먼트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글로벌 국가들의 지수가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인도네시아 혼자 있네요. 네, 이익도 맞습니다. 좋고 주가도 좋고 그죠? 이익 괜찮아도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들이 조금 더 많았던 한 주간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업종별로 어땠는지를 조금 추려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선진국 쪽의 업종별 이익 동향을 좀 볼게요. 뭐 여전히 에너지 소재 쪽에 치중이 돼 있어요. 그렇죠.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동안 또 12%가량 상향 조정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에너지 업종을 제외했을 때 다른 업종들의 변화를 잘 보셔야 하는데 오히려 하향 조정폭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경기 소비재가 한 달 전 대비해서 5%가량 하향 조정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헬스케어, 뭐 산업재 같은 업종들도 이익 모멘텀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신흥국은 더 안 좋습니다. 에너지 업종이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폭이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안 좋은 업종들의 하향 조정폭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익도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은 어떤가요? 네, 미국은 한 주간으로 봤을 때에는 0.2%가량 하향 조정이 됐어요. 아까 한 달 전 기준으로는 소폭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른쪽 보시면 뭐 호텔 레저나 건설, 유통, 뭐 헬스케어, 보험 이런 쪽의 이익 모멘텀이 안 좋아지면서 이익 전망치가 사실 미국도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화학, 반도체, 철강, 비철, 에너지 뭐 이쪽은 여전히 위쪽에 있기는 합니다만 아래쪽에 처져 있는 것들의 이제 하향 조정의 폭도 적지는 않은 상황이고. 네, 맞습니다. 그렇죠? 일단 에너지 뭐 소재 이런 쪽 제외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치우쳐 가고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미국 상황까지 봤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주가와 이익 동향의 상관관계가 최근에 어떤가요? 이익하고 주가랑 사실 상관관계가 좋을 때가 이렇게 뭐 저도 해석하기도 편하고 주식을 하기도 굉장히 좀 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
이제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. 또 예를 들어서 이익은 좋은데 주가가 안 좋은 것들. 네. 대표적으로 통신, 운송, 반도체, 은행 같은 네. 업종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안 좋은 업종들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많아요. 편이고 네. 철강이나 자동차 그리고 방산 요 정도가 이제 이익도 좋고 주가도 좋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랑은 좀 다르게 한국은 이익 전망치가 2주간 지금 상향 조정이 상향이에요. 좀 네. 진행이 됐어요. 다행스럽게도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22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1%가량 상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. 이유는 어쨌든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. 네. 대략 한 60%가량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됐는데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전부 다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상회를 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네, 보시면은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일주일 동안 2% 정도 네. 이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최근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IT 비중 높은 대만도 제가 네.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뭐 한국의 이익 모멘텀은 글로벌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좀 속속들이 보죠. 네. 업종별로는 어느 쪽이 이런 흐름을 이끌었을까요? 사실 에너지 업종이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익 전망치가 크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. 다행스럽게도 에너지를 제외하더라도 플러스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게 좀 다행스러운 점이고요. 에너지 제하고 네. 바로 플러스인 거죠. 그래서 운송, 철강, 비철, 유틸리티, 반도체, IT, 하드웨어 이런 업종들의 이익 모멘텀이 좋았고요. 네. 뭐 조선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채권 충당금이 좀 쌓이면서 네. 어니쇼크가 나와서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고요. 뭐 호텔 레저도 예상보다 턴어라운드 시점이 좀 늦어지면서 요게 이익 참 전망치가 생각만큼 빨리 안 네. 되네요.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어쨌든 뭐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. 기업의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.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윗단에서 좀 끌어주고 있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운송 업종을 네. 먼저 볼까요? 네, 일단 지난주에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. 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한항공도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면서 운송 섹터의 이익 전망치는 총 26개 업종 중에서 1년 동안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제일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운송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는 HMM이 이끌었다라면은 뭐 현대글로비스나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. 될 것 같고요. HMM도 뭐 나쁘진 않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철강 섹터가 이익 전망치가 좋았는데요. 네. 한국도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철강이든 비철금속이든 뭐 종목들 보시면 고려아연이나 현대제철, 동국제강, 풍산 이러한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한국에서도 네. 이익 전망치가 좀 어떻게 보면 쉬고 있다가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것도 뭐 업종 내에서 대체로 고르게 네. 좋은 흐름인 것 같네요. 철강 비철도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T 가전 업종을 네.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. IT 가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주간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종목별로 조금 많이 갈립니다. 아, 그래서 LG전자가 일단 이 하향 조정을 좀 이끌었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대로 2차 전지 기업들 SDI나 에코프로비엠은 오히려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반면에 SKI테크놀로지도 2차 전지 기업인데요. 네네. 이 기업은 오히려 1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이처럼 이익 전망치가 좀 횡보하고 있더라도 종목별로 조금 지금 차별화가. 1분기 실적 때문에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. 네네.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앞서 뭐 철강 비철이나 운송 같은 경우는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만 IT 가전은 전체적으로는 뭐 약간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그 안에 기업들 별로는 굉장히 좀 편차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좀 뜯어보셔야 할 것 같고요. 마지막은 반도체 업종 네. 준비하셨어요. 아무래도 일단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네. 이익 전망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. 추가로 좀 가지고 네. 왔습니다. 우선 하이닉스는 이익 전망치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. 마이너스네요. 반대로 삼성전자는 오히려 네.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좀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반대로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 반도체 이제 기업 중에 원익 QNC라고 있는데요. 이 기업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네.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IT 기업들의 실적이
1분기 실적 때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에 삼성전자가 일단은 이익 추정치가 플러스권에 있는 상황이니 뭐 어느 정도 이제는 빠져있는 상황에서 네. 버팀목 역할을 할 수 네.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 것 같네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